여러분, 저출산이요. 저출산이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출산을 원했다니까? 국가정책이었어, 저출산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드디어 하나를 안 낳게 되는 세상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30년 만에, 30년이 아니 40년 만에 드디어 이룩한 거야.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0.78. 하나를 안 낳네. 정책 성공. 그쵸? 성공입니다. 그 전에 그게 지금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 좀 과격한 구호였고, 그 앞에 구호가 여러분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이랬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그러면 1.0 아니에요, 출산율이. 그거로도 만족 못해서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에서 0.78을 이뤄냈으니까 우리는 그 당시 정부 시책을 이뤄낸 거야. 그쵸? 맞지 않습니까? 그게 구호였다니까. 나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아니야, 국민학교였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랬어. 그리고 그때 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되게 쪽팔린 일이 뭐였냐면, 여러분요, 산하 제한 포스터 만들라고 그림 그려오래. 그런 거 했었어. 그래놓고서 호구조사 하잖아, 국민학교에서. 요즘은 안 할 거예요. 옛날에는 야, 집에 독자인 애들 일어나, 둘 일어나, 셋 일어나 이랬거든. 우리 집 6이야. 6 일어나 했는데 6 있네? 선생님도 웃고 애들도 와 그러고 개망신을 주잖아. 어린 10살도 안 된 초등학생 애한테, 나한테. 응? 산하 제한 포스터들. 우리 집은 애가 6인데 산하 제한 포스터를 그리라고 하면, 그러면은 제일이 울면서 학교 가는 거지.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바라던 바였어. 저출산은 나 국민학교 때 정책 구호로 보면 바라던 바였다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로 그걸 저출산 시키려고 난리를 쳤냐면, 우리 아버지들 묶었잖아. 정관 묶었잖아. 12 일어나 차돌림. 정관 묶었잖아요. 뭐 예비군 훈련 가면은 뭐 빼준다고 그러면서 정관 묶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산하 제한 정책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인권이고 나발이고 없죠.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요. 난 아직도 그거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그때 여러분 40년 전에 분명히 어디서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30년 후엔 석유가 고갈된다. 40년 전에 분명히 지상파 방송에서 KBS, MBC 이런 데서 석유가 고갈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30년 후엔 석유가 고갈된다던 그 석유는 지금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보다 소비량이 더 늘어. 석유 언제 없어져? 석유도 없어지고 천연자원도 주는데 인구도 줄어야 된다고 그랬었어. 나 기억나. 나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 인구도 줄어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받았다. 나만 받았나? 여러분들도 다 받았어. 그러면서 그 텔레비전 방송에서 조선시대에 남북한 합쳐서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지금 시대가 1600만 명. 남북한 합쳐서 2배 늘어서 1600만 명이면 적당하다고 그랬었어, 인구가. 그랬는데 인구가 4천만이 넘었다고. 그때는 4천만이 넘었다고. 지금은 5천만 넘었지만. 그랬다? 식량도 모자라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예요. 혼분시켜라 그러면 도시락 까. 그래서 도시락 갔는데 너는 왜 쌀밥을 싸왔니? 콩도 섞여 있어야 되고 보리도 섞여야 되는데 혼분시켜야 되는데 쌀밥 싸왔네? 그러고 혼났잖아. 그래서 오늘 도시락 검사한다 그래서 쌀밥 싸면서 그래서 친구한테, 야 친구 그 보리 하나하나 따가지고 위에다가 데코레이션 했잖아.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선생님 그 검사하는 거에서 혼분식 검사하는 거에서 친구 보리 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박았잖아. 콩 이렇게 박았잖아. 아니야? 왜 나만 그런 대한민국 살았어? 여러분들도 다 그런 대한민국 살지 않았어요? 식량도 없어진다. 석유도 없어진다. 식량 파동 난다. 그래서 통일별을 심자 막 그랬었잖아. 도대체
분명히 우리 어렸을 땐 석유도 없어지고 천연 자원도 줄고 자원도 고갈되고 식량난도 되니 이렇게 쌀밥만 먹는 건 나쁜 거야 그랬는데 어쩌다가 쌀 아껴야 된다 그러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됐나? 그럼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런 이야기가 지상파에서 인구가 남북한 합쳐서 1600만 명.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 명이다라고 하면 그럼 인구 밀도가 반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5천만이니까 반도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 인구 밀도를 반으로 줄었다고 해놓고 세계에 지금 봤더니 그래도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는 아니대. 지금 대한민국이 남한 땅에 인구가 2천만 명이 살아도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오잉?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출산은 30년 전에 저출산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쳐서 결국은 저출산을 이루어낸 거구나. 이게 저출산이 30년 전, 40년 전에 저출산을 하라고 우리한테 저출산 애 낳지 마라. 너희는 커서 애 낳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주더니 드디어 이루었네? 그리고 이제 인구 2.0으로 유지해야 된다. 한 16년 됐나? 그렇게 정책이 바뀐 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출산을 우리가 뭐 실패한 정책이라고도 저출산 상황을 실패했다고만 생각하는데 이건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 기준으로는 성공한 거야. 목표 달성이야. 응? 하나만 낳아도 3천리는 초만원 그걸 목표 달성했다니까? 정책 목표? 80년대 아버지들 정관까지 묶어버리면서 반강제로 이루어낸 저출산. 우리는 저출산을 이루어냈다. 지금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선생님들 우리 출산율 0.78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공무원들 성공했어 우리가. 하나만 낳아도 3천리는 초만원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말을 듣고 일을 안 낳기 시작했어. 갖다 주면 타임머신 타고 갖다 주면 박수 칠 거 아니야? 완벽하게 성공 아니야? 자, 제가 여기까지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어차피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나와서 그리고 그때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있어. 하나만 낳아서 어떻게 키우라고 했어요. 하나만 낳으면 우리는요. 우리 6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지금 우리 세대는 그냥 알아서 컸어. 미안한 얘기지만 알아서 컸는데 애들을 하나만 낳으면 꼬신다고 나라가. 하나만 낳아서 생각해봐. 애들 크는 돈 줄어들지. 그러니까 애 하나를 어떻게 키울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왕자 공주로 키울 수 있다고 가르쳤어. 응? 에반게리온님 감사합니다. 에반게리온님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 패밀리님 실바니안 패밀리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을 오늘 계속 이거 되짚어봤어. 그랬더니 나는 집에서 누나 5에 아들 하나고 80년대 대망의 80년대. 여러분 80년대가 어떤 시대냐면 고금리 시대입니다. 80년대는 폴 볼커 그 미국 중앙은행장 그 이자 막 올려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쓰러지던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이 외채 위기로 뭐 아르헨티나 뭐 동남아 국가들 다 쓰러지던 80년대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 무너졌어. 왜? 외화 이자를 낼 만큼 돈을 벌었거든. 이야, 아직 무역 흑자가 나던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돌릴 수 있을 만큼 그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에 포항제철이 쭉쭉쭉쭉 철 뽑아내기 시작한 게 65년에 한일회담으로 돈 받아 온 다음에 막 공장하고 해가지고 72년부터 강철 생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강철 생산한 다음에 뭘 했어요? 우리 조선소 하자 그러고 주영아 네 조선소 만들자 네 하고 조선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나라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일본도 드라이도크도 줄이고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저임금 그리고 싼 강철 세계 그 누구보다 싼 강철인데 아직 사람들이 물음표 뿅 찍고 있을 때 그냥 조선소 막 늘려가지고 그 조선소 하고 거기 그 강철 뽑아낸 거로 또 그냥 중동 가서 건설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강철 뽑아서 배 만들고
건설 자재 되게 바빴던 대한민국. 그런데 딴 나라를 다 망할 때 우리는 그 수출 경제를 해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때도 우리 아빠 사우디 갔어 이거 유행했었어. 우리 아빠 사우디 갔어 하는 애들은 집에 소니 이 소니 카세트 테이프 일명 그때 여러분 듀얼 데크라고 들어보셨나? 카세트가 두 개를 꼽을 수 있고 그 양쪽에 스피커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데 배터리 막 여러 개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니 그거 진짜 와 눈 돌아가는 것도 아빠가 사우디 가면 저런 걸 집에 생기구나. 그리고 애들 막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놀랬던 게 레고가 뭐야? 그랬다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80년대 들어서 다른 나라들은 다른 개발도상국들 다 외채 위기가 난 상황에서 외화를 충분히 벌었던 대한민국은 고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출산을 하면서 정부에서 뭐라고 꼬셨다? 애 하나만 낳으면 애 하나 둘만 낳아서 공주 왕자같이 키워. 그리고 공주 왕자같이 키워의 그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는 과외 금지였는데 피아노 미술은 학원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피아노 학원이나 미술 학원을 가서 피아노를 배우고 미술을 배우는 게 왕자의 상징이었어. 왕자 공주의 상징이었어. 피아노 그게 여러분 이 첫 세대 80년대 초등학생을 갔던 피아노 학원을 다닌 첫 세대들이 JYP 이 연예기획사들 다 만들 지금 뉴진스 뉴진스가 왜 여러분 뉴진스냐고에 대해서 나는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그 미니진의 진이야. 방탄소년단은 방시혁이 만든 소년단이고 뉴진스는 미니진이 만든 소녀단이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뉴진 새로운 미니진들. 그래서 뉴진스라고 나는 봐. 방탄소년단은 방시혁이 만든 아이들. 뉴진스는 미니진이 만든 아이들. 그 방시혁, 미니진, JYP 전부 다 그 왕자, 공주, 피아노 치던 그 세대야. 첫 번째 소비 세대, X세대들, 4세대들. 그런 거죠. 쿠웨이트 박 그거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그런 건가요? 그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때 아직도 노래가 플레이모빌은 내 친구 뭐 이러면서 영실업 기억나시나요? 영실업이 남자애들은 플레이모빌 팔고 여자애들한테는 바비 팔았어. 바비 아시나요? 바비? 그것도 바비도 지금 와서 보면 짝퉁 바비야. 나 지금 미국 오리지널 바비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그거 여러분 그때 어땠냐면 난 또 이태원 살아서 그 미국에서 PX 물건이 있잖아. 그래서 어떤 애들이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실업의 바비를 가진 애가 미국 PX에서 나온 바비를 가진 애한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바비니? 그래서 막 그랬어. 그래서 진짜 부자 애들은 미국 PX 바비. 그리고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이 이쁜 옷. 그래서 여러분 그때 뭐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아복이 아니라 애들 옷 시장이 생겨요. 80년대에. 그러면서 무슨 뭐 뽀빠이 뭐 어쩌고 하면서 애들이 그러니까 아동복 시장이 열린다니까? 그리고 그 가방에서도 그냥 아무 가방이야. 37 이런 가방 생기고 미미의 인형집 바비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공주 왕자로 애들 적게 나서 공주 왕자를 키우자. 그게 1980년대 풍경이야. 대한민국에. 내가 아직도 기억한다니까. 플레이모빌은 내 친구 그러면서 과학상자 막 이런 거. 과학상자 기억나시나요? 과학상자 거기다가 이제 일명 블록형 장난감을 하고 있고 부잣집 애들은 레고 부잣집 아닌 애들은 영실업에서 나온 무언가를 꼽고 있던 부르댕 아동복 뭐 이런 거 생기고 부르댕 아동복 이런 거 생기고 막 이제 원 아동복 부르댕 아동복. 그래서 애들을 왕자 공주로 키우자고 그랬어.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세상 시끄러워진 80년대 대한민국의 큰 이제 브랜드가 뭐야라고 이제 껌뻑껌뻑 거리고 있었던 애들한테 여러분 난리가 나죠. 그게 뭐야 여러분? 나이키. 나이키가 등장하면서 다들 눈깔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와! 그러다가 나이키, 나이스, 프로스펙스, 아식스, 아식스 김도양 씨가 그 CM송 불른 거 아직도 기억나.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청년 문화 이러면서 80년대 점점 소비 문화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일명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이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뭐를 찍어서 무슨 CF를 껌 광고를 찍었어. 그래서 롯데의 채시라, 혜태의 김혜수,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뭐 이러고 어찌 그리 이쁜가요 뭐 그러면서 아카시아 껌. 그래서 채시라 씨, 김혜수 씨 책받침 요정들 이랬다고. 자요. 그러면서 이제 리박 그러면서 그 종원 씨 있잖아요. 그 지금은 퉁퉁한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그 의자는 밟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얗게 그렇게 옆에서 어두운 조명에서 이렇게 딱 하면서 카리스마 꺼면서 이제 뭐 테디우스다 그러면서 신성호 하면서 막 난리 거리다가 이제 서태지가 등장하면서 아이돌 시대가 열리고 그 전에는 뉴키즈 언더 블락이 있었고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게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왜 저출산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저출산이 왜 이렇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 시대상과 사고방식 우리 X세대라고 불리는 네 세대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펴졌고 그 밑에 대도 어떤 문화가 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애 적게 낳아서 왕자 공주로 키우자. 이게 80년대 90년대를 광통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2000년대 들어와서 저희 세대가 애들을 보낼 때 내가 친구한테 미친놈이다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게 걔 돈 많이 벌었거든. 20년 전에 실수령이 780이면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런데 걔가 780을 벌어서 애 둘을 영어 유치원을 보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걔가 780을 벌어서 애들 둘한테 400을 썼어. 그래서 내가 미친놈아 그랬더니 걔가 했었던 멋진 말이 있었지. 어차피 부모님이 준 상가에서 나오는 거로 충분히 먹고 살아.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네가 번 780 중에서 400이 나간다고 죽는 소리를 한 게 뻥이네 이 자식아. 부모님이 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애들을 보내고 네 월급은 네 마누라하고 뭐 주택하고 다 이거 덴버하고 한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애들 키우는 거구만 그랬더니 그런가? 이 지랄. 아무튼 미안하다. 지금 다국적 기업의 간부님을 내가 이렇게 또 씹었네. 내 친구들은 내 방송에 나올 때마다 씹혀. 미안해 친구들아. 아무튼 그러니까 자식은 왕자 공주로 키워야 된다. 우리 앞세대는요 어떤 마인드? 집 앞 그릇은 태어날 때 지가 가지고 나와. 알아서 커 이랬잖아. 집 앞 그릇은 지가 생겨나서 알아서 커라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 하나 한둘 낳고 몰빵해서 왕자 공주로 키우자. 혓바닥은 면회나 해야 된다. 영어는 잘해야 돼. 국제화 시대에 적합해야지. 뭐 외국 유학까지. 스카이를 넘어 대서양을 건너 아이비리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뭐 그 일명 그러잖아요. 스카이, 서성한, 뭐 중경애시 막 이렇게 외워대는 걸 넘어서 어느 순간 그런 거는 그냥 한국 애들 이런 거고 국제화된 우리는 원티어 학교, 아이비리그 원티어 학교, 1.5티어 학교, 2티어 학교, 미국의 학교들의 티어를 정한 거를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그 아줌마가 내 또래 애들이 여러분 지금 애들 유학 보내잖아요. 그러고 애 유학 가서 아이비리그 갔으면 파티해. 애들 요번에 애들 모였대. 그래서 뭐 하는데 야, 누구 아이비리그 가서 계속 내가 박선원이하고 송영길이 뭔 얘기야? 뭐 임종석 자식들 미국 보냈다고 파티하더니 그게 걔네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니들도 그러냐? 그때 그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우리 보수 진영의 어떤 분들도 그 이제 자식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좌우에 상관없이 자식이 아이비리그 가면 파티를 열어야 되는구나. 그렇군. 뭐 그랬죠. 자, 보세요.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정책의 문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얘기를 쭉 보면 저출산은 우리한테 문화로 굳은 얘기야 이게 쉽게 바뀌겠어요? 지금 와가지고 애들 둘 어떻게 키우지 그러면 나라에서 복지를 내 소득이 없으면
내 소득이 없으면 내 소득을 내가 내 새끼를 공주 왕자로 못 키우고 있으면 나라에서라도 대줘야 돼라는 그 출산에 대한 눈높이가 거기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돼? 저출산이? 문화가 이런데 그래 놓고서 이제 온갖 그거에 82년 김지영 이렇게 하면 또 아무튼 패미 있잖아요. 패미 이런 게 쫙 난리를 피면서 여자가 출산을 하면 여자 인생이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출산을 할 거면 이만큼 내놔라라고 징징징징거리는 그런 정치 운동까지 있어. 여기서 여러분 있잖아요. 저출산 사회 구성원들 뭐 각종 위원회 내가 꼬라지 봤는데 우파 와서 저출산 위원회 꼬라지도 봤는데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별로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저출산 위원장 고령화 위원장 이렇게 바꾸는데 거기에 여러분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뭐 우파라고 여러분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코야 개코. 없어. 그냥 대한민국 정치권에 내가 좌도 받고 우도 받는데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그냥 다들 아무 생각 없는 거는 매 한 가지로 똑같아요. 그리고 답도 없어. 답도 없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냥 여러분 굳었다. 영어가 쓸모가 없다고요? 왜 쓸모가 없어요? 영어 가르치는 거 정말 영어요. 영어 배워서 쓸모 있는 사람이 있고 쓸모 없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가 다 배워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건 그건 좀 문제지. 아무튼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다가 제가 결론을 냈어요. 과감하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출산 고치려고 하는 거는 야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하자. 선언을 하자. 그러니까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하자라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누구 대가리에서 나와도 답이 없고 아무도 생각하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깔끔하게 인정을 하자.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누가 어떻게 나서 뭔 얘기를 해놔도 저출산이 문제다라는 얘기만 할 수 있지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는 그런 능력 없다라는 걸 깔끔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더 이상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례를 봤어요. 일본도 저출산 때문에 되게 고생한 나라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은 저출산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 생산성을 계속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그럼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7456님 감사해요. 그냥 있잖아요. 우리 신경제로 과감하게 넘어가 보자. 신경제로 과감하게 넘어가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에반게리온님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노동력이 없어지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노동력이 없어져서 기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큰일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래요. 이게 이제 신경제로 빨리 넘어가자는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재산에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주식, 자동차, 땅 이런 거 있죠. 대한민국의 재산과 욕망의 중심이 대충 요 정도죠.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주식. 저요 여기서요 그런 거예요. 과감하게 자본주의 분양하자라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봇이요 로봇.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빠르게 국가 경제 체제를 바꾸자는 건데요. 로봇 경제, 뭐 AI 경제 이런 거로 요새 닭 튀기는 기계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 닭 튀기는 로봇 나왔어요. 닭 튀기는 로봇이 나왔는데 그 로봇 한 달 임대료가 1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인정하자고. 우리 다민족 사회 못 가요. 우리 그런 인간들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들 텃세 지랄갖고 지금 전라도 경상도 사이에 텃세도 지금 쉽게 극복하지 못하면서 다민족? 우리 그런 인간들 아니라는 거 빨리 인정하자.
그리고 이슬람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외국 사람들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나라 뽀가질 만큼 내분이 난다는 나라도 빨리 인정을 하자. 그냥 인구 2천만짜리 나라로 가자. 그냥. 닭 튀기는 로봇 한 달 임대료 110만 원인데 여러분 24시간이래. 네. 서빙 로봇 150만 원 내외예요. 두산 로보틱스, LG 로보틱스, LG 두산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빙 로봇 150만 원 정도 이렇거든요. 뭐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로봇들이 우리 생활 전반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 대량 생산 안 돼요.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들 긴가민가 하거든. 이럴 때 있잖아요. 분양하는 거야. 우리 아파트 보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분양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내가 월세로 그러니까 내가 로봇 2개를 가지고 있어. 내가 로봇 2개를 갖는데 식당 2개에 지금 얘네가 임대를 나가 있지. 한 달에 220만 원. 유지 보수비 기타 등등 감가상각 생각하면 실제 소득 140만 원. 로봇 2대 분양해서 뭐 했더니 나한테 찰지게 소득이 되네? 네, 서빙 로봇들 리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로봇 2대 가지면 어쨌든 월세 220 받는 월세 220 받는 자본가가 되는 거라고요. 커피 만드는 기계 지금 당연히 나왔고요. 커피 만드는 기계 나와서 로봇팔로 이렇게 내밀어 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자율주행을 사람이 빠져 있으면 자율주행 지금도 돼요. 그럼 운전하는 노동력이 전부 다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요 여러분 상하차 로봇도 나왔어요. 상하차. 그러니까 집 내리고 차 왔을 때 상하차 로봇도 나왔다고요. 그리고 건설 관련돼서도 건설이 여러분 자동화가 안 되는 최후의 곳이 건설 현장이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의 자동화는 자동화 라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조선도 라인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설비가 자동차보다 더 커서 자동차가 밑으로 지나가면서 자동차 이렇게 하는데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는 자동화 설비를 할 수 있는 크레인이나 기타 등등이 배가 너무 커서 자동화 설비를 만들 수가 없는 게 건설 현장 조선소 이렇게 했는데 로봇은 얘기가 다르거든. 로봇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야.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보니까 로봇도 자본재 거래 시장으로 이렇게 돼. 이거 독점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걸 제조하는 회사들이 이걸 판매해서 이걸 자본으로 취득하는 세계 시장을 오픈을 해버리자. 로봇 분야가 자본재 거래 시장 세계 최초로 오픈. 왜 우리 어렸을 때 나는 세계 최초가 지금 익숙해. 뭐냐? PC방. 우리 세대는 PC방에 자부심이 있어. 빌 게이츠가 와서 대한민국엔 이렇게 빠른 인터넷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1등. 세계 최초의 SNS I love school. 우리는 경험을 했거든. 신산업에 대한민국이 치고 나가는 거를 우리 세대는 경험을 했다니까요. 우리 앞세대들은 남들이 제철소 만들어 놓은 거 뒤따라갔고, 남들이 조선소 만든 거 우리 뒤따라갔고, 남들이 자동차 산업 만든 거 뒤따라갔는데, 우리 세대는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보급률 1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거, 스타크래프트는 무조건 우리가 1등. 그리고 IT 산업의 각종 비즈니스 모델 대한민국에서 나온다. 지금은 옛날에 박살났지만. 그런데 여러분 로봇 산업, AI 산업 뭐 이런 거와 관련되는 비즈니스 모델들 거래소를 우리가 세계 최초로 치고 나간다는 생각을 왜 못해? 왜 못하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세상에서 가장 로봇이 많이 필요한 나라가 될 나라예요. 지금 산업 로봇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고, 산업 로봇도 생산에 있어서 로봇 도입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돼 있는 나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그럼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기술력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생활 밀접형이어야 돼요. 용도가 이 로봇들이 학습하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는요 로봇 기술이 발달됐다는 게 아니라 생활 밀착형 그 용도 소프트웨어
그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이 하는 게 아니라 내용과 맥락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탄생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인간 노동력이 가장 빠르게 박살이 날 우리나라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박살이 나는 걸 로봇이 채우면 오히려 그게 위기가 딴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노동력이 없으니까 이것도 로봇으로 해야 되고 이것도 로봇으로 해야 되고 이것도 로봇으로 해야 되는 로봇에 대한 필요가 가장 절실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드는 거야. 생산성 혁명 가장 얘기지. 그래서 그 로봇이 분양되고 로봇이 자본재 거래가 되고, 응? 세계 최초로 이런 거 왜 못해? 로봇 2개 분양받고 달달하네, 월세 받네, 이런 거 가는 거야. 응? 감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닭튀기는 로봇 2개, 월세 220, 감가상각 얼마, 유지보수비 얼마, 실소득 뭐 14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 감가상각까지 하고 유지보수 얼마 하고 그 로봇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뭐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그 시장 같은 것도 자동차 정비 시장처럼 로봇 정비 산업도 생기고 그 로봇 정비 산업에 들어가는 각종 표준화된 방식의 그런 것들도 제일 먼저 치고 나가면 그럼 전 세계 다 팔아먹을 수 있지. 운전사 로봇이 필요 없죠. 자율주행인데. 운전석이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도 개선 과감하게 가자니까요. 그러니까 저출산에 맞서서 생산성 폭증을 이루어내자. 그러니까 단순히 생산성 상승이 아니라 생산성 폭증을 이루어내지 보자니까요. 그리고 자본시장 열고.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현대가 인수했잖아요. LG도 제작하고 두산도 제작하고 다 합니다. 청소 로봇, 서비스 로봇. 요새 건설 현장 감리 같은 거 인간의 눈으로 감리를 하는 게 낫겠어요? 로봇이 감리를 하는 게 낫겠어요? 라이다를 쏘는데. 우리는 가시광석 영역밖에 안 돼. 걔네들은 막 투시까지 하는데. 사족보행 로봇 이미 감리 시작했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로봇으로 서비스와 생산을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보자니까요. 자본재 시장 개방, 그리고 자본재 분양, 페미 로봇? 갑자기 야구 방망이를 부시고 싶은데. 그러니까 건설 시장하고 조선소까지 자동화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식으로 로봇이 되면 점점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서 로봇의 그 단가가 뚝뚝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 그리고 지금 택시 산업도 좀 종말된다고 하는 뭐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하고 시범도시 만들고 딱 30년 내에 여러분 화물차도 자율주행 돼요. 그리고 로봇이 상하차 됩니다. 지금 이미 기술적으로는 돼요. 규모의 경제하고 단가의 문제지. 근데 지금 노동 가격 기타 등등 생각을 해보면 이거 지금 생산성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요. 닭 튀기는 거 생산성 나왔고 서빙 생산성 나왔어요. 그리고 택배도 지금 여러분 레인 깔고 뭐 드론이 됐던 그 지상 드론이 됐던 택배 자동화도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제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길게 봐서 이게 저출산 가지고 찡찡찡 걸리지 말고 인구 2천만이 사는 근데 마이너스 성장만 안 하는 상태에서 인구가 줄면요 개인당 1인당 소득은 2배가 되는 거,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인구가 주는데 생산성을 유지하면 1인당 소득은 2배 이상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인구 2천만 명에선 멈춰야지. 그 이하로 내려가면 많이 이제 머리가 아파. 네? 그래서 저는 자본재 혁명을 가보자는 얘기예요. 자본재 혁명을. 저마다 소득의 원천을 로봇 한두 개씩 가지고 있고 서비스 받고 직접 자기가 서비스 받는 로봇 둘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꿈이잖아. 우리가 건물주라고 하지만 결국 자본재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주 부럽지 않은 로봇주가 되자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다 로봇 팔아먹고 로봇의 자산 돼서 그 자본재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소득이 막 대한민국으로 경상수지로 오는 건물주 못지않은 로봇주가 되면 로봇 주인이 되면 되잖아.
제가 이런 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 제작의 노하우 기술력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다. 이런 로봇 산업 그리고 신산업,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되는 신산업 신문명의 그 생활 밀착 속에서 산업 생기는 거고 그거를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폭파시켜 보자 이거예요. 로봇 거래소, 로봇 선물 거래소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신경제에 목숨 걸고 도전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들 정관 묶어서 달성한 저출산인데 애들 공주로 키우자 그랬는데 지금 에브리바디 건물주를 꿈꾸잖아. 에브리바디 자산가가 되고 싶은 거고 자본가가 되고 싶은 거고 일 조금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문화 즐기고 싶고 이런 욕망들 가득하잖아요. 한번 도전해보자 이거지. 이 신경제하에서 대한민국의 자산가를 한번 폭증을 시켜보자고요. 제가 보기엔 저출산을 극복하느냐고 몇백조를 쓰는 것보다 신경제 중심으로요. 그리고 이런 클러스터 만들고 시험 도시 만들고 산업 육성하고 투자하고 시장 개방하고 제도 개선하고 대한민국 스타일은 이게 훨씬 더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저의 망상일까요?